안녕하세요. 저는 귀여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의 작가 박예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독자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작품집을 냈다는 사실이 굉장히 기쁘죠. 장르 소설 작가들이 이렇게 작품집을 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저는 단편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일이고, 책에는 비교적 최근의 글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어떤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이 한번 저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귀여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은하계에 있는 다른 행성의 주인공이 고양이를 만나러 지구에 와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룬 소설이에요. 제가 최근에는 좀 발랄한 글을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글이 약간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이 글도 좀 발랄하고 귀엽게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 글이 역시 제일 귀여웠기 때문에 제목도 그렇고 그래서 표제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여움이라는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하월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무한도전에서 하하가 한 얘기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이상적인 자기 캐릭터상에 대해서 이런 식의 말을 한 거예요. 난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색을 하고 있을 뿐인데 여자들이 나한테 막 반해. 근데 나는 그걸 몰라. 이게 엄청나게 오그라들면서 화제가 돼서 이게 하하월드라는 말까지 생겼거든요. 고양이가 하면 괜찮더라고요. 고양이는 그냥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귀엽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으면 깨깨거리면서 막 사진을 찍어대고, 그럼 고양이는 왜 그러지? 난 모르겠어. 이게 고양이가 하면 전혀 오그라들지 않거든요. 귀여움은 곧 고양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인과 함께 그린 고양이는 저의 첫째 고양이인 박구름이를 모델로 했고요. 둘째랑 셋째는 동배로 다정다감해서 박다정, 박다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3마리 고양이 집사입니다. 셋 다 비슷해요. 길고양이였는데 아파서 약간 좀 컨디션이 안 좋은 모습을 보고 고민하다가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시켰고, 약을 먹여야 돼서 제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됐거든요. 내보내주면 약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애들이 저에게 앵기고 저도 정이 들고 그렇게 제 고양이가 됐습니다. 고양이의 매력은,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거절을 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고양이의 매력은 거절에 있어요. 지구는 고양이에게 정복당해 있는데 사람만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복하게 지배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 개는 견주인데 고양이는 집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본격적으로 쓰다듬을 받겠다는 듯 옆으로 누워 눈을 가늘게 뜨고 목을 올렸다. 그 순간 그녀는 어째서 멸종한 다한카노와 고대 아르르르인들이 고양이를 특별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그건 바로 이 진동이었다. 고양이는 개만큼이나 사람과 오래 함께 했는데도 개와 달리 완전히 길들지 않았다고 했다. 고양이는 자기가 원할 때만 다가왔다. 행복하면 목에서 진동음을 냈다. 거짓이나 오해가 불가능한 사랑에 대한 명확한 증거였다. 저는 토요일의 아버지, 토요일은 딸이 바라보는 아버지를 그린 글이고, 또 나보다 어린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그래서 딸이 바라보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서 토요일은 좀 경장편으로 늘려서 다시 개작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아버지랑 많이 친해서 부녀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 하지만 이 토요일의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의 캐릭터와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닮은 구석은 1도 없고요. 아빠는 댐이 닫히기 직전 다른 우주에 있는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딸이 괜찮은지 살펴봐줘. 각기 자기 시간에서 메시지를 받은 아빠들이 자기 시간대에 있는 시간관리국에 가서
자기가 내 아빠임을 증명하고 여기로 온다. 규칙을 깨지 않으려, 미래에 대해 알지 않으려 조심하며 혼자 시간의 고리에 갇힌 날 걱정해 메시지를 받은 그 순간 하던 일을 박차고 달려온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다 말고 자다 깬 모습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도 차를 내던지고 그냥 오는 것이다. 효녀 심청을 모티브로 한 깊고 푸른이 제가 그 고전을 오마주한 첫 작품이었어요. 사계절 앤솔로지 쪽에서 의뢰를 받아서 쓴 글인데 어떤 동화를 오마주할까 하고 아동기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다시 동화를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동화를 읽으면서 제가 이해할 수 없어서 마음에 남았던 의문들이 다시 생각이 나고 또 자라서 보니까 그 이야기가 가진 원형의 힘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그 속에 왜 그런 구조의 이야기가,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좀 읽히는, 커서 보니까 다른 점이 있어서 그 의문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 오마주가 굉장히 재밌구나.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더 오마주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작품주에 수록된 건 피노키오를 오마주한 착한 아이 피노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말하는 착하다는 건 뭘까? 그리고 왜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 의문을 풀어서 써보기에 굉장히 좋은 작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진 의문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작품을 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의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했던, 열렬히 좋아했던 가수는 서태지와 아이들입니다. 세상이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세상이 과연 발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회의가 들더라고요. 사실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신분제였죠? 근데 지금은 법적으로 신분제는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조건이 삶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배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차라리 신분제라는 타도할 악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세상은 평등해.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노력하면 너희도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구조적인 부조리, 사회 체제 자체가 올라갈 길을 계속 막고 있는데 너의 노력 부족이야 라고 오히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세상이 디스토피아이기 때문에 제가 유토피아 글을 그리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래서 디스토피아 글을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SF를 읽었죠. 그때는 SF라는 걸 모르고 읽었지만요. 학교의 도서관이나 작은 책장들에 SF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SF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 동화는 왠지 납득이 안 가고 모든 애들이 다 너무 착하기만 하잖아요. 그리고 아동용 소설이라고 나온 것도 너무 스토리가 뻔한 거예요. 이게 소설인지 도덕 교과서인지 뭔가 그런 것들 사이에서 저는 흥미를 좀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근데 SF는 그게 없었던 거죠. 저를 어린아이로 상정하고 어린아이에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읽혀야 돼라는 그 아우라가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일단 굉장히 큰 희열을 느끼고 재밌게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F의 매력을 느끼는 점도 환상성이나 SF성이 없는 글은 못 쓰겠어요. 그게 들어가야만 이야기가의 매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루는 리얼리즘 글들도 물론 매력 있고 좋아하고 많이 읽기는 읽어요. 근데 제가 창작할 때는 그 바깥을 상상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먼 세계, 조금 더 먼 미래 혹은 완전한 과거.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궁금해서 과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SF의 매력은 상상해보는 것 같아요. 이대로 인간이 계속가면 어디로 갈까라든가 이 시스템이 계속 가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사회가. 그런 것들을 좀 세포 단위 혹은 우주 단위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망이죠. 네, 저에게 SF는 로망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드 SF에 도전하고 싶은 강렬한 로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논문을 쓰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드 SF를 보면 정말 뭔가 피가 끓고
그 고향감이 있는데 그게 록을 좋아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록이 진정한 음악이다. 이 SF 팬들도 약간 그게 있어요. SF 무식? 네, 저에게 SF는 로망? 뭔가 더 하드한 SF를 써보고 싶다는 로망이 항상 마음속에 있어요. 저를 구원하는 거는 저는 지필인 것 같아요. 저는 글에 한창 몰두할 때 찾아오는 무아지경이 있어요. 그 무아지경이 제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커다란 힘이 되고, 힘이 된다기보단 그 자체가 저의 본질이고 본질이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어요. 그래서 작가들이 나는 글을 쓰지 못하면 못 살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되는 것도 그 순간의 무아지경이 저의 모든 걸 견디게 해주는 거죠.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제가 세상을 구원한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진재고요. 다만 어쨌든 저는 작가로서 해야 하는 일들, 어떤 세상의 부조리와 불합리를 계속 바라보고 그걸 어떤 형태로든 조금씩이든 비율은 어떻든 간에 글에 녹여야 되는 게 작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약간만 부연설정하자면 지필 자체는 제 삶에 대한 투쟁인 것 같아요. 지필이라는 그 자체는. 근데 그 지필을 통해서 투쟁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세상에 대한. 잘못되어가는 쪽으로 따라가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제가 그걸 막기엔 너무나도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아닌 거는 최소한 하지 않으면서 살아보기 위해 저 나름의 노력을 말하고 나니까 되게 부끄러운데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어릴 때 워낙 만화가이어서 만화가를 꿈꿨었는데 그림이 진짜 안 느는 거예요. 특히 만화는 어쨌든 사람을 다양한 각도에서 잘 그려야 되는데 너무 제 그림들은 다 어딘지 모르게 나무 토막 같고 그냥 열심히는 그렸구나. 근데 사람은 사람이 잘못 그려지면 그건 칼같이 알거든요. 늘 사람을 보니까요. 연출이나 이런 게 그림이 너무 안 늘었고 만화 스토리를 쓰기 위해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소설을 쓸 때는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은 거죠. 여기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뭔가를 돌려줄 것 같은 그런 느낌? 만화는 뭔가 유리천장으로 막혀있는 느낌? 근데 여기는 그게 열려있는 느낌? 소설은? 그래서 소설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려야만 충족되는 내면에 어떤 허기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도 계속 그리고 있고 여행 다니면서 또 여행 드로잉의 로망이 있잖아요. 여행 드로잉 집을 내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가끔 여행 다니면 열심히 그려는 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좀 의기소침해지고 작아지고 힘들어지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날의 회복을 위해서는 어떤 삶의 작은 귀여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양이일 수도 있고 반려식물일 수도 있고 책을 읽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책이 어느 날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독자분들께 위안이 되어준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